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큰 2단원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중에서도 중간 2단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104쪽부터 106쪽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9번째 시간입니다. 9차시예요. 9차시. 6.25 전쟁 이후의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안타까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좀 얇은 걸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는데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일본에서 만들던 시설도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만든 시설은 대부분 북쪽에 있었어요. 대부분 북쪽에 있었는데 그마저도 전쟁으로 많이 피해를 받았죠. 얼마 없는 시설에서도.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공업 발전을 시키는 데 힘을 모았어요. 1950년대면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자, 이승만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완전한 친미파예요. 친미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재필도 되게 싫어했어. 아무튼 근데 이승만이 이제 그 나라를 어쨌든 간에 경제의 부흥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농업 중심, 원래는 우리나라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원래는 농업이었어요. 농업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뭘로 바꿔야 되냐면 공업 주도의 산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뭐 기술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원조, 즉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게 어디였어요? 당연히 미국이었겠죠. 미국의 원조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뭘로 바꾼다?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시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섬유,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는데 이걸 이제 가벼운 공업이라고 해서 이제 경공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의 반대말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뭐 금속 가공 이런 걸 이제 중화공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좀 가볍다고 해서 경공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면은 뭐 서울에서 엄청 파괴된 모습이죠. 6.25 전쟁으로. 그리고 1950년대 설탕 공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300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300산업. 이게 뭐 300에도 300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세 가지 하얀색을 가진 산업이란 얘기예요. 300산업이. 그러니까 세 개의 화이트를 말하는 거겠지. 세 개의 화이트를 말하는데 첫 번째 어떤 거겠어요? 밀가루를 말하고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은 두 번째는 면화를 말해. 면. 우리 옷 입을 때 하얀색 면 있잖아. 그죠? 목화에서 나온 거. 그 면화를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설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밀가루를 생산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콧물이 나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여기 좀 지우고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목적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밀이나 목화 같은 이런 것들의 생산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공하는 회사를 이제 여기 공장을 만든 거야. 가공 공장을 만든 거죠. 가공 공장을 만들고 밀이나 이런 목화 같은 걸 엄청 싸게 우리나라로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공해서 외국에 파는 수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좋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산업은 굉장히 발전시켰던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밀을 재배를 했고 목화를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지. 왜냐면 미국에서 값싼 밀과 목화가 들어왔기 때문이지. 어쨌든 간에 근데 300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하나의 기업만 몰아줬어. 독과점이라고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탕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회사 제일제당이라고 알아요? 제일제당? 이게 CJ의 전신이에요. CJ의. 이 제일제당의 모든 설탕 산업을 모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러면서 뭔가 한두 개의 회사가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그런 가내수공업이나 아니면 뭐 밀 농사나 뭐 목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좀 발생을 하죠. 자, 300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여기를 보면은, 자, 300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제분은 밀가루고 제당은 설탕이죠. 300산업은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해서 판매를 했다. 300산업은 나날이 번창했지만 국내 밀농업과 목화 재배는 쇠퇴했다. 어떻게 번창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제일제당,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그런 그 창립자야.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엄청난 순이익을 남겼어요. 이러한 성공은 미국의 원조와 정보의 특혜로 가능했고, 정부는 미국의 원조로 들여온 밀과 설탕을 만드는 원료 가공시설을 많이 갖춘 자본가나 기업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는데, 가운데 보면 제분산업은 대한제분, 조선제분, 제일제분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제당산업은 제일제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완전 자유경쟁이 아니지. 정부에서 몰아준 거야, 아예. 그러니까 삼성이 잘 나가게 된 이유는 이렇게 이병철 회장한테 제일제당을 밀어줬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추게 된 거란 말이죠. 여기 보면 제일제당은 1953년부터 55년까지 국내에 단 하나뿐인 제당회사로 설탕시장을 독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장률이 812%. 말이 안 되지, 이거 보면은. 점유율이 지금 보면 1955년 같은 경우에는 64%니까 뭐 거의 혼자 장사를 했다고 해도 되지. 밀가루의 생산량은 엄청 늘어납니다. 100배가 늘어나는데, 왜냐면 값이 너무 싸지니까. 그럼 뭐 밀가루, 짜장면 이런 것들이 엄청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기서 미국에서 만든 목화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에 만들어준 목화가 1950년대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만큼 미국에 지금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았던 거야. 남아도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선 남아도는 생산물을 한국에 넘겨서 해결을 했고,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의 싼 가격에 받으면서 해결을 했다는, 뭐 서로 윈윈 전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그런 밀이나 목화 산업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자, 이제 1962년으로 들어가면 누구로 바꿔요? 박정희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1960년에 그 4.19가 있었고, 중간에 박정희의 그 5.16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한번 나라를 키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부터 86년까지 5개년 단위로 계속 세운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해외로 수출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맞아요. 근데 이때 이제 드디어 중공업을 발전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정유시설이 뭐 기름을 관리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발전소, 고속도로, 그 다음에 항만이라는 건 항구를 말해요. 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내려주고, 기업이 여러 나라에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엄청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 발전엔 실패를 했어요. 균형 발전하기에는 어렵지. 왜냐면 일단 목표가 뭐냐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체의 규모를 일단은 키우고 나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하는 이 산업을 조금씩 크게 키운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의 빵덩어리를 크게 벌리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소수의 자본가들, 소위 말하면 뭐 삼성, LG 이런 그런 데가 먼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명한데, 1960년대 중반에 박정희의 그런 오른팔이었던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에 가서 차관을 들여옵니다. 차관은 뭐냐면 돈을 빌리는 거거든. 차관을 빌려와서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식민 지배했던 것을 뭐 없게 해준다. 혹은 뭐 이런 걸로 퉁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오고 이 돈으로 뭘 하냐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어쨌든 간에 경부고속도로가 뭐 잘 지어졌던 잘못 지어졌던 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던 이거는 둘째 치고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했던 건 정말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울산 정유 공장에다가 울산에 엄청 이제 정유 시설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수력 발전소라던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여기 보면 70년에 만들었잖아요. 돈을 빌려온 게 60년대 중반인데 70년에 완성했으면 정말 엄청 빠른 속도로 만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천 앞바다에 항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은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이게 중요하죠. 그때만 해도 약간 정부가 약간 기업의 멱살을 잡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기업한테 거의 뭐 이렇게 하라면 까라면 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자 개발에 따라서 섬유나 신발, 가발, 의류와 같은 경공업 제품들, 선생님 가볍다 그랬잖아. 식료품, 섬유, 종이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 수출하며 성장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나오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원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얘기야. 인건비, 즉 월급이 엄청 싸다는 얘기란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장들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그럼 다 뭐야?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나갔는데 중국도 인건비가 비싸져서 중국보다 더 싼 다른 제3세계 국가로 나가고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때 당시에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임금이 너무 쌌단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월급을 되게 조금 줬다고. 그래서 되게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임금이 엄청 싸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가진 사람 엄청 부자 됐단 말이야, 그 당시에. 따라서 기업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서 수출했던, 그러니까 나라는 잘 살게 됐어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가계 소득도 점점 증가했어요. 이거는 되게 천천히 증가합니다. 기업이랑 나라가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뭐 개인도 성장하긴 했어요. 물론 당연히. 하지만 그건 굉장히 늦었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공장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제대로 된 그런 뭐 환기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9 to 6를 하잖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것 상상도 못 했어요. 뭐 9시에 퇴근하면 뭐 10시, 11시에 퇴근하고 집에선 잠만 자고 맨날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이런데 봉제 공장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일찍 죽었다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노동운동도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연도별 수출액이나 경제 성장은 어마어마했지, 그치? 1956년에서 이게 62년쯤에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62년에 경제 개발을 시작했다고 돼 있는데, 경제 개발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이제 수출액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정부는 기업에게 몰빵해주죠. 뭐 세금 면제해주고 아니면 싸게 해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원자재 있죠. 원자재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지. 원료 외국에서 엄청 싸게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기업은 뭐 당연히 뭐 엄청 이제 생산을 엄청 많이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와서 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게 돼서 그런 것은 있지만, 당시에 개인들의 희생이 엄청났어. 개인의 희생이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생이 정말 엄청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지금은 되게 잘 살게 된 건 다행이긴 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하셨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초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는
경공업 중심의 발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정부 주도였다는 거. 정부가 기업을 끌고 나갔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300산업이 뭐라고 했어요? 면화, 설탕, 그리고 하나는 밀가루, 이런 것들 위주로 발전을 해나갔고, 이거는 미국의 원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공짜로 준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농산물이 남아 돌기 때문에 빨리 팔아 치우려고 그랬던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